테슬라 사이버트럭 설계 완료. 2023년 중반 생산 개시 후 연말 인도 전망. 테슬라 일론 머스크 최고 경영자가 유튜브 채널 테슬라 오너즈 실리콘밸리와의 인터뷰에서 사이버트럭의 설계가 이제 마무리됐다면서 2023년 하반기 첫 번째 사이버트럭이 인도될 것이라고 밝혔다. 일론 머스크는 최종 디자인이 언제 공개될지 밝히지 않았지만 최근 프로토타입이 최종 제품에 대한 힌트를 제공할 것이라고 전했다. 또한 프로토타입에 포함되지 않은 여러 가지 새로운 기능이 최종 제품에 추가될 것임을 시사했다. 현재 최종 제품 디자인에서 가장 관심이 집중되는 것은 사이버트럭의 앞유리 와이퍼와 현재 대형 단일 와이퍼가 제공 중이지만 최종 제품에는 전통적인 와이퍼가 장착될 가능성도 예상되고 있다. 테슬라는 레이저빔으로 된 앞유리 와이퍼를 특허 출원했다. 손잡이가 없는 문이 어떻게 구현될지도 관심사이고 사이버 로데오 행사에서 일론 머스크는 트럭 측면에 있는 버튼을 눌러서 사이버트럭 문을 열었다. 차량과의 근접성에 따라서 도어가 열리고 잠기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역시 애플, 아이폰 13, 4월 세계 판매량 1위. 스펙이 뭐길래? 애플 아이폰 13이 4월 글로벌 스마트폰 시장에서 가장 많이 팔린 스마트폰에 이름을 올렸다. 애플은 아이폰 13 프로 맥스와 아이폰 13 프로, 2020년 출시된 아이폰 12도 상위권에 자리했다. 시장 조사업체 카운터포인트 리서치에 따르면 애플은 4월 판매량 상위 10대 모델 가운데 5개를, 삼성전자와 샤오미는 각각 4개와 1개를 차지했다. 상위권 10개 제품 가운데 애플의 판매량이 전체의 89% 수준인 셈이다. 삼성전자는 22%를 차지했다. 애플은 아이폰 13 시리즈가 꾸준히 인기를 끌며 다양한 지역에서 판매량을 늘렸다. 보급형 모델인 아이폰 SE 2022는 전월 대비 세 자릿수 증가세를 보이며 7위를 기록했다. 특히 아이폰 SE 2022는 일본에서 좋은 성적을 거두면서 전체 일본 시장의 18%를 차지했다. 반면 미국에서는 판매가 저조했다. 아이폰 12도 일본과 인도에서 판매량이 증가하며 4위에 올랐다. 삼성전자는 갤럭시 S22 울트라, 갤럭시 A13, 갤럭시 03 코어, 갤럭시 A53 5G 등이 순위권에 들었다. 카운터포인트 리서치는 갤럭시 S22 울트라는 2년 동안 출시되지 않았던 갤럭시 노트의 후속작으로 자리 잡으며 노트 사용자들이 구매한 것으로 분석된다며 다양한 가격대의 갤럭시 A 시리즈는 다양한 시장을 타깃으로 좋은 성적을 거뒀다고 했다. 또 새로 출시된 갤럭시 A13은 지난해 갤럭시 A12의 성공을 이어갔으며 인도와 중남미에서 판매가 50% 이상 증가했다. 갤럭시 A13은 상위 10개 제품 중 가장 높은 성장률을 기록했다. 8위를 차지한 보급형 갤럭시 A3 코어는 $100 미만에서 가장 많이 판매된 스마트폰이다. 카운터포인트 리서치는 애플은 단순한 포트폴리오로 상위권 모델의 판매가 집중됐지만 삼성전자는 다양한 포트폴리오를 구축하면서 판매가 분산됐다고 분석했다. 이 전문가들은 아이폰 13의 매력으로 성능을 꼽는다. 아이폰 13은 외관상 변화보다 내부 성능 강화에 중점을 뒀다. 내부 재설계로 배터리 수명을 늘렸으며 카메라 성능 강화로 새로운 촬영 모드를 지원한다. 아이폰 13 미니와 아이폰 13 프로는 전작 같은 모델보다 배터리 수명이 1.5시간, 아이폰 13과 아이폰 13 프로 맥스는 수명이 2.5시간 연장됐다. 이는 배터리 효율 증가, 신형 칩 탑재,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간 통합성 상승 등의 조치를 취한 덕분이다. 카메라 렌즈 업그레이드로 촬영 기능이 대폭 개선됐다. 새로운 광각 카메라를 장착해 픽셀을 늘리고 센서 시프트 광학 이미지 흔들림, 보정 기술 적용으로 조도가 낮은 경우에도 촬영이 가능해졌다. 새로 적용된 시네마틱 모드는 초점 이동에 따른 심도 변화 연출을 지원한다. 영화에서 사용되던 촬영 분위기 연출이 촬영 중에도 가능하다. 프로 모델의 경우 초광각 렌즈가 추가돼 2cm의 최소 초점 거리에서 매크로 포토그래피를 구현할 수 있다. 특수 렌즈를 사용해야 가능하던 촬영 기술을 프로 모델로 구현이 가능한 셈이다. 이외에 3개 렌즈에 모두 야간 촬영 모드가 도입되며 새로운 77mm 망원 렌즈는 3배의 광학줌 성능을 제공한다. 특히 A15 바이오닉 칩을 사용해 5나노미터 기술, 150억개, 트랜지스터, 6코어 중앙 처리 장치, 5코어 그래픽 처리 장치 등이 탑재됐다.
구글, 이탈리아 카자흐스탄서 애플 안드로이드 폰 해킹돼. 구글이 이탈리아와 카자흐스탄에서 애플과 안드로이드 스마트폰이 해킹됐다고 밝혔다. 로이터 통신은 구글이 이탈리아 밀라노에 위치한 업체 아시즈랩스가 개발한 해킹 도구가 일부 애플과 안드로이드 스마트폰의 개인 메시지와 접촉 내역을 보는데 사용됐다고 밝혔다는 내용을 보도했다. 구글은 아시즈랩스가 폐업한 이탈리아 스파이웨어 제작 업체인 해킹팀과 협력한 전력이 있으며 이들이 해킹 도구의 확산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고 우려했다. 구글은 안드로이드 운영체제 사용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했다고 덧붙였다. 애플의 대변인도 관련된 모든 인증서와 계정을 취소했다고 전했다. 아시즈랩스는 유럽연합의 규정에 맞는 제품과 서비스를 통해 사법당국의 범죄 수사를 돕고 있다라며 자사 직원이 고객의 활동에 개입된 사례는 없다고 해명했다. 로이터는 미국 유럽 규제당국이 스파이웨어의 수입, 판매 규제가 필요한지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아마존, 완전 자율주행 창고, 로봇 프로테우스 공개. 아마존이 완전 자율주행 창고 로봇 프로테우스를 공개했다. 아마존은 지난 22일 프로테우스라는 이름의 첫 번째 완전 자율주행 로봇이 풀필먼트 센터에서 사람들과 함께 일하기 시작할 것이라고 공식 발표했다. 대형 로봇 청소기처럼 보이는 프로테우스는 고카트를 들어올려 창고의 한 구역에서 다른 구역으로 운반하도록 설계됐다. 일반적으로 다른 산업 현장에 투입된 로봇은 특정 영역에서 인간과 분리돼 작업을 처리하는 반면 프로테우스는 첨단화된 안전, 인식, 내비게이션 기술을 갖춰 사람과의 상호작용이 가능한 것이 특징이다. 아마존은 인간을 완전히 대체하는 것이 아닌 사람들과 함께 일하는 로봇을 만드는 데 집중했다며 해당 로봇은 근로자의 안전을 우선시하고 물류 창고에 먼저 배치된 다음 나중에는 네트워크 전체에 걸쳐 활용될 것이라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프로테우스 로봇이 앞으로 등장할 인간 노동자들과 함께 일하는 많은 자동화 로봇의 일부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추가적으로 포드가 최근 부상을 입거나 이동성이 떨어지는 근로자들이 엔진을 만드는 것을 돕도록 자율 로봇 파일 로비 더 코봇을 선보인 것과 비슷한 맥락이라고 분석했다. 한편 자동차 분야에서도 자율주행 관련 기술이 큰 관심으로 떠오르는 가운데 제너럴 모터스와 구글, 볼보 등의 업체들은 자율주행 차량에 많은 투자를 실시하고 있으며 이번 아마존의 사람과 함께 일하는 로봇의 등장은 업계의 귀중한 자료가 될 것으로 보여진다. 자국 배터리에만 보조금. 배터리 낄 틈 안 주는 중국. 세계 최대 전기차 시장인 중국에선 중국 정부의 자국 우선주의 정책에 힘입어 토종 배터리와 전기차 업체들이 약진하고 있다. 중국 정부가 자국 배터리를 사용하는 전기차에만 보조금을 추가로 주면서 자국 전기차와 배터리 산업이 동반 성장하는 구조가 고착화되고 있는 셈이다. 글로벌 시장 조사 업체 마크라인스에 따르면 올해 1에서 5월 중국에서 가장 많이 팔린 전기차 10개 가운데 8개가 모두 중국 토종 브랜드인 것으로 나타났다. 1위는 우링 자동차의 초소형 전기차 훈광 미니 EV로 올해 누적 판매 대수는 16만 8천 대에 달한다. 우링 자동차는 중국 상하이 자동차와 우링차, 미국 제너럴 모터스 등 3사 합작사이지만 중국에만 판매하는 전용 모델을 내놨다. 2, 3위를 각각 기록한 테슬라 모델 Y와 모델 3을 제외하고는 중국 브랜드인 비아디 752 자동차, 창안 자동차 등이 10위권을 싹쓸이했다. 과거 중국 자동차 시장에선 폭스바겐, GM, 도요타 등 수입차 브랜드가 우위를 점했다. 하지만 전기차 시대에선 전혀 다른 양상이 펼쳐지고 있다. 중국 업체들이 가격 경쟁력은 기본이고 기술력 등에서도 웬만한 완성차 업체를 앞서 있다는 게 업계 평가다. 하지만 뒷배경을 살펴보면 중국 정부의 대대적인 지원책이 자리 잡고 있다. 중국 정부는 CATL 등 자국 기업들이 주로 만드는 LFP 배터리를 탑재한 전기차에 보조금을 몰아주고 있다. LG에너지솔루션과 SK온 등 국내 배터리 업체들은 삼원계 배터리에 주력하고 있다. 올해 중국의 보조금 지원 대상 가운데 한국산 배터리를 탑재한 전기차는 단 2종이다. 여기에 중국 정부는 배터리 교환 서비스 기술이 적용된 차는 판매 가격과 상관없이 보조금을 지급한다. 니오 등 중국 브랜드가 배터리 교환식 전기차에 주력하는 것과 무관하지 않다. 다른 전기차들은 가격이 30만 위안 아래여야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
이 같은 중국 정부의 정책에 힘입어 중국 배터리 업체들도 성장세다. 올해 1분기 전 세계 친환경차에 탑재된 배터리 사용량 순위를 보면 중국 배터리 기업인 CATL이 1위로 세계 시장에서 35% 점유율을 차지한다. 2위는 LG에너지솔루션, 3위는 중국 비아디다. 중국을 제외하면 LG에너지솔루션이 35.8%를 차지하며 점유율 1위이고 CATL은 3위로 떨어진다.